요거야. 옛날 수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이렇게 시작한다. 이렇게 생긴 요 부분에 땅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막 나누기 시작하는 거야. 원래 이게 처음 근원이 여기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딱 만들어 놓고, 요 넓이는 얘랑 되게 비슷해. 이렇게 시작을 했지. 비슷해. 근데 이제 그 수학자들이 와갖고,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얘를 4등분을 하면은 조금 더 넓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4등분을 딱 했다. 그랬더니 넓이에 변화가 없네. 그래서 또 쪼개는 거지. 이렇게 16등분을 하기 시작해. 야, 이거 했더니 여기는 넓이 포함이 아예 안 되네. 버리자. 이렇게 막 버리기 시작해요. 그치? 그럼 여기는 넓이 포함 안 되네. 버리자. 이렇게 버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땅의 넓이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만 쫙 구했더니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졌네? 이렇게 해서 계속 가까이 가는 거야. 이걸 엄청 쪼개기 시작하지 마. 이렇게 막 쪼갠다. 반으로 계속 쪼개요. 이렇게 계속 쪼개서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자꾸 버리는 거야. 막 버리다 보니까 얘는 막 버리다 보니까 이게 무한히 쪼개다 보니까 여기 있는 넓이랑 비슷해지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구분구적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야. 처음 시작. 구분구적법이라고 한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미적분에서 어떻게 배우기 시작하냐면은, 구분구적법은 원래 구분구적법은 정적분이 아니에요. 구분구적법은 요거는 요 넓이에 대한 합을 구하는 거여서 원래 이산수학의 합이라고 해서 시그마라고 한다. 그리고 구분구적법의 넓이를 막 구할 거잖아? 그럼 넓이를 구하는 과정의 이 시그마는 이산수학이지, 그치? 근데 요게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로 바꾸기 시작하냐면, 연속수학의 합인 정적분을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구분구적법이 아니야. 요걸 이렇게 표현해 놓고 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과정을 배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오케이? 그럼 가봅시다. 예시로 다시 갑니다.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막 되게 엄청 디테일하게 하진 않을 건데, 디테일하게 안 나오니까, 내신에 교과에 빠졌으니까 디테일하게 안 할 거예요. 대충 근사치로만. 봐봐, 여기 있는 어떤 함수가 있다.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야. a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기 구분구적법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구분구적법이야. 처음에 이제 시작은 이렇게 해요. 얘를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넓이를 구하면은 요 넓이랑 비슷해. 이거지, 그치? 근데 아니야. 얘를 2등분을 딱 한단 말이야? 2등분을 해서 얘를 이렇게 쪼개볼까? 라고 했더니 뒤에 있는 거에 대한 y 값을 기준으로 쪼갰다. 그랬더니 요 넓이랑 요 넓이의 합이라고 하면은 아까 큰 사각형의 넓이보다 더 근사치의 값을 가졌다. 그치? 이런 거를 저 수학적으로 상합이라고 한다. 상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의미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수학과 할 거 아니니까. 큰 걸 잡아서 비슷하게 줄여나가는 걸 상합이라고 하는데, 필요가 없어. 수학적인 그런 거 필요가 없고, 표현했어. 얘를 되게 계속 쪼갠단 말이야? 한 번 더 쪼개잖아. 그럼 더 비슷해지지 않을까? 한 번 더 쪼개서 사각형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은, 얘는 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더 비슷해집니다. 계속 비슷해져 가는 거죠, 이렇게. 맞지? 근데 여기는 4등분만 해도, 아까 요 크게 잡았던 넓이보다는 되게 근사치를 갖고 있지. 그래서 요만큼의 오차를 갖고 있는데, 이 오차를 줄이면은 여기 있는 부분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나올 거야. 그래서 오차를 줄이는 방법은, 지금 아까 전에 처음에는 1등분 했었고, 그 다음엔 2등분 했었고, 4등분 했더니 계속 줄어들지, 그치? 이 등분을 무한등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쪼갭니다. 점점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쪼개요. 이렇게 쪼개서 뒤에 거에 대한 기준, 뒤에 거에 대한 기준, 이렇게 쪼개 나가는 거지. 계속 뒤에 거에 대한 기준, 이렇게 쪼개. 뒤에 거에 대한 기준이다. 그럼 태호야, 얘를 무한등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되게 근사치의 값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시그마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무한 등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한 행동이 인테그랄이에요. 그치? 그럼 봐볼까? 여기는 요 값을 한번 구해보자. 여기 A부터 B까지 얘를 N등분을 할 거야.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찍히는 요 점을 X좌표를 X1이라고 할 거고, 두 번째 찍히는 요 점을 X2라고 해요. 얘는 X3이라고 하고, 쭉 가서 얘는 XK라고 할게. 얘는 K-1할까? XK라고 하고요. N등분 했으니까 여기 있는 B는 뭐랑 같냐면 XN이랑 같습니다. 이렇게다. 그럼 요거에 대한 넓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생님 요거는 fx라는 함수 자체가 여기 있는 양수 값을 띄고 있으니까 요 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으로 이야기할 거여서 여기 있는 뒤에 있는 값이 얘에 대한 높이야. 뒤에 있는 값이 얘에 대한 높이고 뒤에 있는 값이 얘에 대한 높이다. 그러니까 밑변 길이는 다 똑같은데, 맞지? A부터 B까지 길이를 N등분했어요 라고 해서 얘는 델타 X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X값의 차지. N등분했을 때 X값 차지. N등분이에요. X값 차가 될 거고, 요거에 대한 높이는 뭐냐면은 요 X좌표를 이용한 Y좌표가 얘에 대한 높이다. 맞지? 그럼 한번 구해볼까? 그럼 첫 번째 있는 쟤에 대한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F X1에다가 곱하기 델타 X예요 라고 하는 게 첫 번째에 대한 넓이가 되지 않을까? 그럼 두 번째에 대한 넓이는 뭐가 되냐면 fx2에다가 곱하기 델타 x예요 라고 될 거고, 쭉 가서 k번째에 대한 넓이는 뭐가 되냐면 f xk 곱하기 델타 x라고 될 거고요. 쭉 가서 맨 마지막 거에 대한 넓이는 f xn bgb 곱하기 델타 x야 라고 이렇게 표현될 거다. 바꾸는 과정까지 다 할 거고 공식처럼 알고 있으면 됩니다. 봐봐, 여기에 대한 총합을 사각형의 넓이야. 이게 구분구적법이야 라고 하는 건데, 표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xk 곱하기 델타 x라고 하는 요거를 얘에 대한 넓이 구분구적법이라 한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이러면은 n등분을 했다라고 하면은 오차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삐져나온 게 보이지, 그지? 오차가 많아요. 그래서 얘는 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라고 표현이 안 돼.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은 리미트를 붙인다. n등분을 했는데 여기 n등분 시킨 거를 무한히 보내면 무한등분이 되겠지. 이 무한등분이 됐을 때에 대한 결과가 얘에 대한 넓이에요 라고 되는 거다. 봐봐, 얘를 무한등분을 하잖아. 그럼 여기 있는 델타 x가 뭐가 되냐면은 dx가 됩니다. 좁은 범위에서 x 값의 차가 될 거고, 그치? 그때 얘기하는 요 x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좁은 범위에서의 요 델타 x에 따른 y 값을 얘기하겠지? 다시 얘기해볼까? 자, 돌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여긴 얘가 델타 x고, 델타 x만큼 막 이동할 때 이에 대한 x좌표들 찍은 거지. 그럼 여기는 델타 x는 어느 정도로 측정이 될 거냐면은 b-a라고 하는 거를 n등분했어요. 이 정도 측정되지 않을까? 그럼 저기는 x1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된대? x1은 a에다가 델타 x만큼 더 간 거라고 해서 n분의 b-a라고 될 거고, 다시 x2라고 하는 거는 a에다가 델타 x만큼 두 번 간 거, 두 배의 b-a라고 이렇게 된 게 맞다 이거야. 그럼 여기 있는 요 xk는 저기 있는 값으로 표현해 봤더니 리미트 n이 무한히 막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k 곱하기 b-a에다가 곱하기 뭐예요? 델타 x야. 근데 델타 x 역시 아까 전에 얘기했던 n분의 b-a다. 이렇게 표현한 게 맞습니다. 그럼 얘를 무한등분하면 얘가 구분구적법에 대한 의미란 말이야. 구분구적법은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은 요거에 대한 시그마를 쭉 풀어서 리미트를 씌웠을 때 결과가 구분구적법이다. 근데 이렇게 안 할 거잖아. 우리는 구분구적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요 식을 인테그랄로 바꿔서 이야기할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인테그랄 x값이 a인데부터 b인데까지 fx를 막 적분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이제 의미 부여를 하러 갈게요.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바꿀 거에 대한 의미 부여를 막 하러 갈 건데, 봐봐. 여기 있는 얘가, 그치? x 좌표들을 얘기하는 거지. x 좌표들을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K에 포함되어 있는 식을 다 떼버리고 여기 있는 A부터 시작하는 거네, 저기가. 맞지? 처음 나타내는 X좌표인 X1이 여기 있는 A에서 한 칸 이동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처음 시작점 누구냐면 여기 있는 A다. 맞지? A예요, A. A고 끝값은 누구냐면은 n번째 부여되는 이 y 값이 끝값이란 말이야. 그럼 처음 시작하는 범위는 여기 있는 A가 아래 끝이라고 얘기를 하지. 시작값이 A예요. 그리고 끝값은 누가 되는 거냐면 K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n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게 끝값이다. 그래서 누가 되는데 A 플러스 n분의 n 곱하기 b 마이너스 A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들이 좀 복잡하고 귀찮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기 어려워서 우리가 한 행동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있는 얘를 x라고 간주를 하고, 야, x라고 간주를 하고 여기 있는 x 값을 n분의 k 곱하기 b-a라고 하는 값을 리미트를 씌워서 n을 무한히 막 보내잖아? 한마디로 x좌표를 무한히 막 보냈을 때 여기 있는 이 결과치가 처음 시작값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지? 여기 시작값이에요. 누가 되면 a가 됩니다. 그럼 다시 끝값에 수렴하는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막 갔을 때 누가 되냐면은 a 플러스 n분의 k 곱하기 b-a라고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는데 끝값은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값이 수렴하는 값이잖아? 그치? 그래서 k에다 뭘 집어넣었을 때 n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게 끝값이다. 그게 누구냐면 b-a야. 다시 갈게요. 미안. 여기는 시작값은 뭐냐면은 k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얘를 무한 등분하면은 여기 있는 첫째 값이 여기 있는 요 값 달라붙겠지, 그치? 그래서 얘기하는 게 요거예요. k에다 1을 집어넣고 극한값을 구했을 때 시작값. k에다 n을 집어넣고 무한대로 보냈을 때 끝값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치? 의미부여도 조금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시작은 요거야. 그럼 여기 있는 얘 n분의 b-a라는 건 뭐냐면은 n을 무한대로 막 보냈을 때에 대한 여기 있는 델타 x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네. 근데 K를 N으로 보냈을 때 왜 B-A로 가요? 뒤로 갑니다. 끝값. 잘못 썼지? 다시 여기 있는 n분의 b-a라는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델타 x라 이렇게 표현했지, 그치?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제일 무한등분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델타 x가 하는 역할이 누구냐면 여기는 dx가 됩니다. 고 여기 있는 fx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전에 처음에 표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여기 있는 x좌표에 따른 y 값을 fx의 y 값으로 쓸 거야. 그럼 델타 x만큼 막 이동했을 때 y값이 a부터 b까지 변할 때 연속적인 y값을 집어넣고 작은 x값의 차와 그 y값의 곱을 이용한 얘에 대한 넓이가 되는 거다. 실제로 이제 정적분이라는 걸 막 하다 보면은 얘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얘는 적분 변수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fx는 피적분 함수야가 아니라 원래 시작은 이렇게 된 거지. 저거에부터 유래가 돼서 구분구적법 요렇게 표기된 요 결과가 요렇게 표기됐는데 요거는 요렇게 표현된 거예요, 원래. 봐봐. 여기 쭉 가서 여기는 A부터 B까지 얘에 대한 넓이를 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변화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의미적으로 잘 알아야겠지. 여기 있는 요 이미 X값에 대해서 좁은 범위의 X값의 차, 뭐 조그맣게 그린 거야 라고 하고 좁은 범위 X값의 차를 DX라고 하고 그치? 그때 해당하는 요 Y값을 이용한 요 넓이를 표현한 거예요. 얘가 누구냐면은 저기 피적분 함수에 있는 fx 곱하기 dx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그거를 x값이 a인데부터 b인데까지 연속적으로 집어넣고 얘를 다 더할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요거였지. 요거에 대한 넓이를 쫙 더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무한등분했을 때 사각형의 넓이 합을 얘기하는 거여서 요거 자체가 얘는 사각형의 넓이를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그 x값을 표기한 거구나 이렇게 얘기되는 거다. 됐나? 그럼 이제 다시 갑니다. 그럼 얘를 이제 구분구적법을 정적분으로 표기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1번은 뭐 공식처럼 이제 알고 있어야지. 의미부여도 한번 해보겠지만 공식처럼 알고 있는 게 좋겠지. 봐봐, 저기로 다시 갈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막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k지 에다가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입니다. 해보지. 바꾸는 첫 번째 공식 얘기할게요. 첫 번째 1번 공식. x를 요거로 놓을 거야.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k다. 이렇게 놓을 거다. 그 봐봐. 이게 의미 부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함수가 누구냐면 그러면은 얘를 x 값의 변화로 지금 이야기를 할 거잖아. 함수가 누구냐면은 fx야. 요번에는 1번이지 1번. y는 fx예요. 고 처음 시작할 때는 뭐부터? a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은 n에다 k에다가 n을 집어넣을 때까지, 그치? 그래서 x좌표를 a부터 어디까지 보겠다, b까지 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고, a부터 b까지를 n등분 시켰을 때 그 y좌표를 활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아, 요거를 n등분 시켰구나. n등분 시켰고 한 칸 한 칸 이동하면서 넓이를 더해놓고 얘를 무한대로 보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됐나? 그럼 다시 봅시다. 아, 여기는 얘를 x로 잡았으니까 k에다가 1, 2, 3, 4 넣었을 때 한 칸, 한 칸, 한 칸 이동할 건데 그 한 칸이 누구냐면은 얘겠지? 얘가 누구냐면은 x에 대한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x를 이렇게 잡으면은 델타 x라는 게 뭐가 되냐면 n분의 b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 n을 무한대로 막 보냈을 때니까 얘는 델타 x보다는 dx라는 게 얘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 시작값과 끝값은 a부터 어디까지? k가 n일 때까지니까 b까지야. 얘를 그대로 표현해 보면은 얘는 구분구적법이라고 해서 n등분 시킨 거를 무한등분 시켰으니까 연속수학의 합이라 해서 인테그랄로 변화가 될 거고요. 적인 함수는 fx가 되고 뒤에 있는 n분의 b-a라는 거는 dx가 됩니다. 그 시작값은 아까 얘기했듯이 a부터 시작해서 b까지야. 이해가 잘 돼야 돼요? a부터 b까지야. 이렇게 얘기한 거다. 1번. 그럼 2번 갑니다. 2번. 2번 여기 있는 식 똑같아요. 이번엔 좀 변화할 거다. 어떻게 변화할 거냐면은 x를 요것만 x라고 놓는 거지. n분의 b-ak 라고 하는 거를 x라고 놓을 거다. 그럼 여기는 함수가 뭐가 되냐? 뭐가 될까? 함수가 얘만 변화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의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얘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식이 누구냐면은 y는 f ax야. a 플러스 x야. 이렇게 가 돼서, 아, 얘가 x라는 변수가 될 거니까 저기에선 뭐 얘기하는 거지? 여기는 xk라는 변수가 될 거니까 여긴 얘가 아직 적분을 바꾼 거 아니지? 얘가 저 xk라는 변수가 될 거니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어디부터 시작했지? 0부터 시작했어요. 맨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하는 거지? b-a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맞지? 근데 여기는 얘도 똑같이 한 칸 한 칸 이동할 때마다 n분의 b-a씩 변해 갈 거니까 여기는 6부터 여기까지를 몇 등분했다? n등분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맞나? 그래서 x값이 한 칸 한 칸 이동하면서 넓이를 표기할 건데 그거에 대한 x좌표의 차이가 얼마예요? n분의 b-a다. 이렇게 가는 거야. 됐지? 그럼 여긴 얘를 x로 잡았더니 뭐 결과적으로 다시 얘기하겠지만 dx라고 하는 건 누가 되는 게 맞냐면 n분의 b-a가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그거에 따른 적분을 표현해 보면은 얘는 인테그랄 x값이 어디인데부터 0인데부터 시작해서 b-a까지 더할 거고 그거에 대한 함수는 누구냐면 f a 플러스 x라고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 얘가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갑니다. 똑같아요. 식은 똑같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할 거야. x를 저로 안 나. n분의 k라고 놓자. 이거지. x가 n분의 k니까 변화하는 게 n분의 k만큼만 변한대. 맞지? 그럼 여기 있는 함수가 누가 될 거냐면 함수가 f a 플러스
b-ax예요 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그치? 변하는 변수가 n분의 k예요. x가 세 번째야. n분의 k를 x라고 놓으면은 요거에 따른 함수는 제가 될 거고, 그치? 요 함수 값에 따라서 결과치를 만들어 보면 일단 x만 잘 봐봐. x에다가 1, k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서 n까지 집어넣을 거니까 처음 시작이 어디냐면 0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누구다? 1이다. 여기 있는 x는 아까 전에 구분구조법, 저기 있는 리미트를 씌우기 전까지지, 씌우기 전까지는 xk였어. 그래서 k가 0일 때부터 1일 때까지 집어넣을 거고, 그치? 그리고 요거는 얘를 n등분했어요. 그래서 얘가 한 칸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그럼 보세요. 여긴 얘가 n분의 k라는 게 x라고 하면은 dx라고 해서 0부터 1 사이 값을 n등분했으니까 x에 대한 값의 차이는 얼마큼밖에 안 나요? n분의 1밖에 안 납니다. 이해를 조금 잘해야 되는데 n분의 1만큼 요만큼밖에 안 나요. 그래서 여긴 얘를 리미트를 씌워서 정적분으로 바꿔 표현하면 인테그랄 피적분 함수가 누가 되는 거지? f a 플러스 b 마이너스 ax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맞지? 그리고 dx는 똑같아. dx 똑같아. 근데 dx는 여기서 dx는 누구야? n분의 1이에요. n분의 1. 여기 있는 n분의 b-a라는 거 전부 사용하지 않고 n분의 1만 dx로 사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저기 있는 b-a라는 실수배는 바깥으로 나옵니다. b-a.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에서 n분의 1만큼을 dx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여긴 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냐면 아까 전에 x에 따라서 k에다가 1부터 n까지 집었으니까 0부터 1까지 적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얘기해요. 그치? 그럼 봐봐. 지금 이렇게 선생님 보여주긴 했는데, 예원아, 이해가 잘 가니? 이거 이렇게? 선생님은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감이 좀 딱 오늘 활용하는 것까지만 하고 끝나요. 이게 저 정적분 활용의 절반이야. 봐봐. 그럼 이렇게 선생님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기는 어떤 식을 가지고 얘를 요렇게도 표현하는 거고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여기는 1번이에요.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근데 여기 있는 얘랑 얘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은 x가 뭐냐야. x값의 x가 뭐냐에 따라서 함수가 변하지. 1번은 얘였고요. 2번은 얘였고 3번은 얘였어. 예. 맞지? 그래서 x를 뭐로 잡냐에 따라서 함수도 바뀌고 함수 바뀌고 또 뭐도 바뀌어. x를 뭐로 잡냐에 따라서 dx라는 가로의 길이도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함수도 바뀌고 가로도 바뀌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위를 잡을 때 선생님이 그 근본적인 걸 자꾸 설명하려고 해서 니네가 지금 알아듣는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범위를 잡을 때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k가 1부터잖아? 1을 집어넣고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면은 시작값이고 n까지잖아? n을 집어넣고 무한대로 보내면 끝값이에요. 1을 집어넣고 무한대로 보내면 시작값이고 n을 집어넣고 무한대로 보내면 끝값이야. 변화하는 공식 같은 건 이게 맞아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다시 보여줄게요. 지금 이것도 추가할 게 하나 있는데 여기다 예를 들어서 갑니다. 봐봐. y는 x-1의 3승 이런 요 그래프가 있다. 아니 이거 하지 말고 저것만 합시다. y는 x3승이라는 그래프가 있다. 이것만 하자. y는 x3승이라는 그래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요걸 한번 해볼 거야. 이걸 표현해 볼 거야. 표현 인테그랄 0부터 2부터 4까지 저기 있는 fx 함수 x3승을 막 적분할 거야. 요거를 첫 번째 구분구적법이라는 거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1번이 뭐냐면 구분구적법. 부분합을 얘기합니다. 이게 구분이야, 부분합을 얘기한다. 얘가 저 구분이에요. 그리고 구적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얘를 무한대로 쪼개서 근사치의 값을 표현한다 구적법인데 부분합이야 부분합. 그럼 두 번째는 이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을 표현합니다. 요게 순서대로 구분구적법이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에 대한 값을 표현할 건데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쫙 소개해 줄 테니까 아 그렇구나 오 그래 요 정도만 잘할 수 있으면 돼요. 봐봐 x3승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 뭐 요 정도 합시다. 이 y는 x3승이야. 여긴 얘를 여기 있는 2부터 여기 있는 4까지 막 적분했을 때 이 결과가 뭐가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이게 첫 번째 표현이야. 아 선생님 이거는 구분구적법을 나타내서 표현하자면 그치? 부분합을 얘기할 거예요. 부분합을 얘기해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몇 등분하는 게 맞아? n등분하는 게 맞겠지? 처음 부분합 얘기한다 했잖아. 부분합 그 변화하는 것도 연습할 거고 부분합을 얘기할 거니까 아 얘는 n등분을 n등분 n등분 해갖고 n등분 했어요. 이렇게 해주겠지? 그래서 요 가로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은 dx라고 하는데 가로의 길이가 n분의 2예요. 이렇게. 라고 되지 않을까? n분의 2고 아 그럼 요거에 대한 높이는 한 칸 갔을 때에 대한 상합 이용한다 했으니까 한 칸 갔을 때에 대한 y 값을 요거에 대한 높이로 사용할 거야. 한 칸 더 갔을 때 한 칸 더 갔을 때에 대한 y좌표를 높이로 사용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겠네. 얘에 대한 부분합을 표현해 보면 f x 그리고 2 플러스 얘가 한 칸이 n분의 2잖아, 그치? n분의 2니까 n분의 2k 곱하기 dx여서 n분의 2를 어디부터 시그마 k가 1인데부터 n인데까지 더하면 돼요. 가로의 길이는 얘랑 다 똑같아. 근데 세로의 길이는 여기 있는 얘가 2에서 한 칸 갔을 때 세로를 y좌표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이 f 함수가 뭐였어? x3승이었지. 요거다. 여기까지가 부분합이고요. 그리고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을 이렇게 씌웠을 때 얘기하는 게 구분구적법이라고 해서 요거에 대한 값의 근사치 값이 나온다. 그치? 그럼 얘는 직접 계산해보잖아? 그럼 얘랑 똑같은 값이 나와요, 적분했을 때. 오케이? 그래서 얘를 지금 연습하는 거는 적분으로 바꿔보자. 1번 갑니다. 그 의미적으로 이제 보일 거야, 함수가 있어서. 1번은 뭐냐면, 선생님, 요거는 x에 따라서 함수가 바뀐다고 했으니까, x를 위에 있는 거 표현하는 거예요. 2부터 시작해서 n분의 2만큼 한 칸씩 갔을 때라고 할 거예요. 그치? 이렇게 x좌표를 놓고 그거에 따른 y좌표를 측정해서 높이라고 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가로 길이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n분의 2가 되지 않을까? 무한대로 보냈을 때 가로 n분의 2야. 그래서 얘를 적분으로 표현해보면 인테그랄 지금 위에 있는 거 보이니까 잘 보이지. 뭐부터야? 2부터 4까지. 맞지? 얘가 누구야? x예요, x. 누가? 얘가 x야. 그래서 x의 3승에다가 뒤에 있는 게 dx다. 얘가 제일 많이 사용한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도 가볼까? 두 번째는 아니야. x를 n분의 2k만 x라고 놓을 거야. 얘만 x야. 그렇지? 그럼 함수가 누가 되냐면 함수도 한번 적어볼까? 인테그랄 함수가 2 플러스 x의 제곱 3승입니다. 이렇게. 맞지? 그럼 봐봐.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면은 이게 끝났어. 이게 끝난 건데 잘 안 그려지면 좀 어려울 수 있지? 그러니까 y는 2 플러스 x의 3승이다. 맞지? 그러면은 처음 예원아. 지금 봐봐. 얘가 x예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얘는? 0부터 시작해요. k에다가 1을 집었을 때 한 칸 간 그거잖아. 높이잖아. 맞지? 그래서 0부터 시작하는 거야, 0부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k에다가 n을 집었을 때 맨 마지막 사각형을 표현하는 거지, 그치? 그럼 뭐야? 2까지다. 그래서 얘는 0부터 2까지 여기 있는 얘가 높이가 되고 뒤에 붙어 있는 n분의 2가 뭐가 되는 거야? 한 칸이 n분의 2잖아, 그지? dx가 n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얘기된 거다. 그럼 얘가 누구야? 그냥 높이, 가로 길이구나. 그래서 얘가 얘랑 똑같다.
그 마치 뭐 한 거냐면 여기는 요 그래프를 X축의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 게 얘가 됩니다. 요거지만 식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거는 함수 값의 X에 따라서 함수가 결정이 되고 가로의 길이도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것만 하고 넘어갑시다. 아직 할 얘기가 더 있다. X를 n분의 k라고 잡을 거야. 그러면은 한 칸 한 칸 이동하지.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가니까 첫 번째 사각형에서 x좌표 처음 시작하는 게 누구예요? 0이지 않을까? 그리고 함수는 누가 되냐면 인테그랄 함수가 요거다. 2 플러스 2x의 3승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처음 시작할 때 사각형이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막 넣으면 사각형의 넓이를 구했잖아? 그럼 k가 1일 때 처음 사각형으로 표현하니까 처음 시작 값은 0이에요. n일 때까지 넣으니까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x 값이 얘는 얼만큼씩 변하냐면은 n분의 1만큼씩 변한다. 그래서 dx라고 적을 건데 얼만큼만, 여기에서 n분의 1만큼만 dx가 되니까 2는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얘랑 얘가 다 똑같은 표현이다. 이거예요. 됐지? 그래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이 추가한 이유는 니네가 표현을 보고 이거는 내가 본 게 아닌데? 라고 할까봐 하나를 추가하는 거고, 봐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건, 처음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구분구적법이라고 해서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을 놓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분구적법이지. 요거를 정적분으로 바꿨을 때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를 자꾸 주저주저히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계속 표현했지? 머릿속에 잘 들어가라고 했는데, 구분구적법을 표현할 때 이런 것도 있었지. 예. 상합이라고 해서 넓이가 큰 거에서 줄여가면서 넓이를 맞춰나가는 상합 개념도 있고요. 하합이라고 해서 그 넓이가 작은 거부터 늘려나가는 하합에 대한 개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표현 방법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 똑같아. 봐봐. 얘 똑같이 예로 해볼게요. 분홍이로. 이번에는 이렇게 갑니다. 여기부터 처음 시작이야. 시작. 얘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근사치의 값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지. 첫 번째 시작은 요거고요. 얘를 반띵하자. 반띵해서 이렇게 표현해 봤더니 여기 있는 요 사각형과 요 사각형의 합이라고 하면 아까보다 조금 더 가까이 갔겠네? 또 반띵합니다. 반띵해요. 반띵해요. 반띵해서 이렇게 해서 표현해 보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졌네. 요거지, 그치? 요렇게 맞춰 나가는 거를 하합이라고 하지. 그치? 선생님, 요거랑 똑같은데 굳이 해야 돼요? 표현법을 한 번만 보고 가자, 이거예요. 하합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작은 거에 대한 걸 사용하는 게 하합이지, 그치? 그래서 X좌표, Y좌표를 작은 쪽에 있는 X좌표를 이용한 Y좌표를 높이 놨습니다. 그치? 한번 해볼게. 요게 첫 번째 넓이지, 여기에서. 그럼 요게 두 번째 넓이가 될 거고, 요게 세 번째 넓이가 될 거고요. 요게 네 번째 넓이가 된다, 이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아까처럼 요렇게 표현해보자 라고 하면은 높이가 뭐야? fx0부터 시작이에요. 곱하기 델타 x라고 하는 게 얘에 대한 첫 번째 넓이다. x0는 a가 될 거고. 이렇게. 두 번째에 대한 넓이는 누구냐면은 f x1 곱하기 델타 x가 이번에는 두 번째에 대한 넓이가 될 거야. 여기. 되고 있지? 그럼 얘를 쭉 가갖고 똑같이 계속 더해서 k번째를 지납니다. 똑같이 지났는데 예원아, 얘는 쫙 계속 하잖아? 맨 마지막에는 높이를 사용할 때 k번째 걸 사용할까? 아니지. 그 n번째 거 이전 걸 사용하겠지? 그래서 높이로 뭘 사용할 거냐면은 xn-1이라는 요 x좌표를 이용한 y좌표를 높이로 사용했구나. 쭉 가다 보면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f xn-1 곱하기 델타 x라고 하는 얘를 높이로 사용하겠다. 어쨌든 리미트를 씌워서 하합이라고 해서 근사치를 쫙 보내면은 결과는 똑같을 거야. 다시 얘기해서 리미트를 씌웠을 때 결과를 보면 여긴 얘랑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요거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해보자. 이거예요. 시그마를 이용해서. 그럼 표현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이랬을까? 시그마. K가 이번에는 0일 때부터 n-1 때까지 f xk에다가 똑같이 델타 x야. 이렇게. 그치? 그 여긴 얘를 어떻게 한다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막 보내서 무한등분한다. 그럼 얘랑 똑같은 거야. 뭐 결국엔 얘가 될 거고 얘가 될 거야. 이렇게 해지겠지. 즉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나 이렇게 표현되는 게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막 보다 보면은 지금 선생님이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시그마가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일 텐데 가끔 보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나오는 게 간혹 있냐면은 0부터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0부터 N-1까지. 나와도 똑같다는 걸 얘기해 준 거다. 알겠지? 그럼 이거 뭐라고? 하합입니다. 됐어요? 1169번.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야, 이게. 그 일반적인 문제는 유형 2번 같은 게 일반적인 문제예요. 일단 한번 표현해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막 간다. 이 변형시키는 거 연습이지. 무한대로 막 갈 때 n분의 1 뒤로 잡아 뺄 거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사인 1 플러스 n분의 2k 이렇게 에다가 곱하기 n분의 1이다. 얘를 이렇게 바꾼대. a 곱하기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사인 x dx야.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함수가 뭐냐 이거였지, 그치? 함수가 뭐냐면은 사인 x가 함수예요. 사인 x가 그 변수가 x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요걸 x로 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지. 그래서 x가 1 더하기 n분의 2k구나 이렇게 맞지? 요거고 요거네. 뭐 사인 그래프 이렇게 안 생겼지만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치면은 여기 있는 얘부터 여기 있는 얘까지 막 둘러싸인 넓이를 막 표현하러 가기 위해서 요거와 같이 표현됐는데 한 칸이 얼마예요? n분의 2지. 그치? n분의 2야 한 칸이. 얘가 n분의 1이 아니라 n분의 2라고 표현돼야겠네. 요거지, 그치? 그래서 일단 1차 바꿉니다. 나는 얘를 x로 놓고 가야지 요거와 같이 표현이 되니까 n분의 2가 한 칸이야. 한 칸 표현했고 그럼 가로 길이는 뭐가 되냐면은 n분의 2가 그치? 그럼 요 x값에 따른 높이를 함수값으로 사용한 거고 맞지? 그리고 처음 시작이 얘가 x예요. 처음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한 칸 한 칸 한 칸 가기 시작했지? 어디까지 간 거야? n등분한 거니까 n번째가 맨 마지막에 대한 값이어서 얼마예요? 3입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a 값이 얼마야?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여기는 b 값은 1이고요. c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표현된 거다. 됐나? 요거를 이제 봐봐. 이게 맨날 이렇게 하면 난 당연히 좋겠거든, 너네가. 근데 이렇게 안 한다고. 이렇게 안 하니까 선생님 이거 어떻게 얘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x를 1 플러스 n분의 2k라고 놓고 k로 묶여있는 얘가 dx예요. 이렇게 놓는다고. 그리고 k로 묶여있는 한 칸 한 칸 한 칸 가는 거니까 dx예요. 그리고 저 시작값을 어떻게 잡아요? 라고 하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에다가 제일 처음 시작한 1을 집어넣었을 때에 대한 값으로 또 끝값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맨 마지막에 대한 극한값으로 이렇게 시작값, 끝값 이렇게 잡기도 한다. 옛날에 선생님이 잘 못하는 친구들이라면 다 이렇게 설명하거든. 이거 이렇게 바꾸는 거야. 설명하는데 이해를 좀 할 것 같아갖고 그냥 근본적인 걸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성공입니다. 다시 뒤로 가서 다시 표현해 볼게요. 저기 있는 1172번을 한번 가봅시다. 구분구조법이라는 게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구분구조법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그럼 봐볼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막 가. 그러니까 표현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봐봐. 무한대로 막 갈 때 오케이 좋아. 앞에 있는 거 n제곱 분의 루트 n이야. 여기까지 너무 좋거든? 좋은데 속에 있는 게 엉망진창이에요. 루트 n 플러스 1 루트 n 플러스 1 루트 n 플러스 n까지. 오케이. 그럼 얘도 시그마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루트 n 플러스 1을 쫙 더한 거구나. 이거다. k 요거를. 그렇지? 근데 얘를 구분구조법을 바꿔 표현할 수 있나? 없어. 왜 그러냐면 뭐가 필요해? 한 칸 이게 필요하거든. 이게 여기 있어? 없어. 오케이? n등분을 딱 했을 때 한 칸 이게 필요한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변형을 시켜요. 뭘로? 구분구조법에 대한 표현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꼴이 필요하냐면 a 플러스 n분의 bk라는 한 칸 가로의 길이가 필요하다 이거지, 그치?
갑니다. 그럼 얘를 바꿔야겠네. 어떻게 하면 바뀔까? 루트 n으로 나눕니다. 오케이? 얘 루트 n으로 나누고 앞에 있는 얘에다가 루트 n만큼 곱해.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막 가잖아.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는 한 칸이 필요해서요. 얘는 n 되겠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 루트 1 플러스 n분의 k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이제 한 칸이 만들어졌네? 오케이? 함수를 뭐로 둘 거냐면은 선생님은 이렇게 할 거예요. 함수 먼저 챙겨. 루트 x야. 이렇게 놓을 거다. 그치? 그럼 함수를 얘로 간다고 하면은 얘가 x구나.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맞지? 예원아, 시작값이 누구예요? 잠시만요. 제일 처음 시작하는 값. 잠시만요. 그래. 이요. 1.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값. 오케이, 됐네. 그리고 얘니까 가로 길이 한 칸 한 칸이 얼마야, 태호야? n분의 1. 근데 얘 약분했던 n분의 1인데? 얘가 누구냐면은 dx예요, dx. 얘를 표현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됐나? 바꾸는 거 할 수 있겠지. 뭐 여기 끝이에요, 여기 끝. 다시 1114번 한번 가볼까? 14번 가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한 칸이 필요해, 한 칸이. 얘는 시그마로 바로 표현합시다. 1분의 1의 3승분의 제곱, 3승분의 제곱, 3승분의 제곱이니까 이거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3승 더하기 k 3승 분의 k 제곱이다. 야, 이거 안 돼. 한 칸이 필요하다고. 그럼 민수야, 어떻게 할까요? 한 칸이 필요하다. 한 칸 가서 y좌표, 한 칸 가서 y좌표, 한 칸 가서 y좌표. 여기 요런 x값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n 3승으로 부모 문자를 나눠요. 오케이? 나눠봤더니 요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직 낯설지? n 3승, 아이고, 시그마 있어야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3승 띡 나누잖아? 그치? 그럼 좀 이상한데? n 3승분의 k 제곱이야. 야, 이상하네. 근데 분모는 1, 에다 플러스, 완벽하다. n분의 k의 3승이에요. 그치? 됐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분자가 엉망진창이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n 3승 중에 제곱만 남겨놓고 뒤에 n분의 1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됐나? 그럼 뭐가 될 것 같은데? 예원아, 요거는, 자, 아까는 함수가 복잡한 거였지, 그치? 거기 안에 정의역이 다 정해져 있었어. 정의역이 다 정해져 있었다고. 그럼 얘는 뭐를 x로 잡아야지 함수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치? n분의 k만 x지, 그치? 함수가 누구야, 그럼? 1 플러스 x 3승 분의 x제곱이 함수예요. 그리고 x를 뭐로 잡았냐면은 x를 되네. 이건 되잖아. n분의 k다. 그러니까 한 칸이 뭐예요? 한 칸이 얼마야? n분의 1이야. 가로의 길이 dx. 처음 시작은 누구고 0이고 끝값은 1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오케이? 마스터 했습니다. 마스터. 끝. 요거에 대한 표현 끝났고 구분구조가 끝났어요. 근데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네. 왜? 초값이 왜 1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시작 0. 끝값 1. 왜 그러냐면, 여긴 요 하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물론 우리는 그릴 수 있어, 이제. 그릴 수 있지만, 나 모른다. 생각하고, 제가 한번 볼게요. 왜 추가 설명을 좀 더 할 건데,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볼게. n분의 k, 한 칸에 n분의 k야. 그럼 처음 시작 값을 어떻게 잡고? 몰라. 맨 마지막 값을. 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했지? 네. 이거예요. 이제 추가 설명.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보세요. 아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이렇게 함수가 있어. 여기가 x축이잖아. x축이고,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나는 여기 있는 a부터 b까지 이렇게 넓이를 표현할 거야. 그래서 얘를 그 구분구조법을 정적분을 바꿨다 생각하고 한번 봐볼게요.
바꿨다 생각하면, 얘는 이렇게 사각형의 넓이들을 막 잡아가지. 뭐 상압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막 잡아가지, 그치? 얘를 되게 좁혀서 그거에 대한 연속적인 합이 요거에 대한 넓이랑 똑같아요. 근데 봐봐. 여기 있는 요 fx는, 정적분으로 표현했을 때, 요 정적분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적분이 넓이랑 같아요? 넓이랑 같지 않습니다. 맞지? 넓이랑 차이점은 뭐예요? 부호, 그치? 그래서 정적분이라는 거는 부호가 있는 넓이를 표현하는 거다. 부호가 있는 넓이를 표현하지만, 넓이라고는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오케이? 한번 봐볼까? 선생님이 관점 한번 봐볼게요. 여기 있는 얘는, 응? 여기 y라고 할게, y. 얘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y 높이, 그리고 dx 가로의 연속적인 합이라고 표현하는 거 맞지, 그치? 요거지? 근데 얘를 좀 바꿔서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만약에 얘를 음수라고 합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a부터 b까지 얘에 대한 넓이를 막 표현할 거야. 넓이를 표현할 거야. 다 음수야. 라고 한다면 이 넓이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지. 인테그랄 y dx라고 하면은 a부터 b까지 라고 하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은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지.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얘에 대한 넓이가 된다. 또 되는데 관점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보면 이런 것도 됩니다. 봐봐. 이렇게 있는데 여기 a부터 여기 b까지예요. b까지 fx야.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가 아니라 함수를 사용하는데 높이는 여전히 y를 사용할 거고 여기 있는 dx는 x 값의 차이를 놓고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지 말까? b부터 a까지라고 하면은 얘는 우리가 배울 땐 정적분이라는 것 자체가 바꿨어 이거지.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요게 x축의 양의 방향이니까 거꾸로 갔을 때에 대한 변화율을 놓고 이야기한 거에서 여기 있는 dx가 음수야.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부호를 바꿔야지 넓이가 됩니다. 이 정도까지 개념이 있어요. 근데 저게 뭔 소리야. 그러면은 고등학교잖아, 우리 고등학생. 요거에 대한 개념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합니다. 그냥 한번 얹혀주려고 얘기한 거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는 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한 거네. 그거를 얘를 높이로 사용하고 얘를 무한등을 쫙 시켜갖고 얘를 가로로 사용해서 그럼 봐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었다. 이게 어떤 함수예요. y는 뭐 fx가 어떤 함수다 이렇게 있다 볼까? 근데 문제가 여기 있는 a부터 여기 있는 b까지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한다 했지? 아까 전처럼 인테그랄. 오케이, 좋아. 얘는 높이를 어떻게 잡냐면은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가로의 길이를 어떻게 잡냐면은 얘를 가로의 길이를 잡는 거야. 그럼 뭐야? dy지. 그리고 높이는 뭐예요? x야. 그래서 x 곱하기 dy를 연속적으로 쫙 더하면 돼. 그게 y 값이 얼마일 때부터 a일 때부터 b일 때까지 라고 해도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럼 다시 조금 오버해서 다시 가볼까? 여기 있는 니네 원뿔의 부피 구하는 거 알지? 원뿔 부피 어떻게 구하니? 밑면의 넓이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1. 3분의 1. 봐봐. 선생님 지금 표현해 볼게요. 이 원뿔을 그릴 건데 그렇다. 글쎄요. 원뿔 부피를 구하려면 일단 첫 번째는 요 제일 밑면에 반지름이 필요하고 높이가 필요하지. 얘도 역시 구분구조법을 나눠서 표현해 볼 거다. 요까지 배우면 오늘 진도가 끝납니다. 봐봐. 얘는 선생님 이거 알아요. 이렇게 해서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선생님 알아요. 이 높이를 이렇게 H라고 하면 요거는 부피가 파이 R 제곱 R 제곱 파이에다가 H를 곱하고 3분의 1배를 하면은 원뿔에 대한 부피야. 이렇게 한 거지. 얘를 이제 구분구조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높이를 n등분 한다. n등분, n등분, 두등분, 세등분, k번째 n등분을 시켰다. 이렇게. 그리고 얘도 똑같이 상합이에요. 상합. 넓은 거에서 좁은 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 여긴 얘가 반지름인, 얘가 높이인 원기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림을 좀 못 그려도 잘 이렇게 옮겨 만들었다. 맞지? 얘 똑같이 얘가 높이, 얘가 반지름인 원기둥을 만들 거예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잘 그리네.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그만할까? 다시 얘가 반지름인 원기둥을 만들 거예요. 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다. 하하, 참. 이렇게 해서 참 어려워. 이렇게. 아니지.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잘 이해되지? 헷갈리면 안 돼. 이렇게 만들었다. 좀 이상하네. 이렇게 쫙 만들어 놔간다고. 그치? 그럼 이제 하나씩 구해볼까요? 얘는 삼각형이잖아, 그치? 여기 있는 높이인 h를 n등분 시켰으니까 얘에 대한 높이가 얼마냐면 n분의 h예요. 맞지? 그럼 얘 높이도 얼마야? n분의 h고 이 높이도 얼마예요? n분의 h입니다. 이거지? 그리고 다시 선생님, 여기는 큰 삼각형을 딱 봤을 때 직각삼각형이니까 h 대 r의 비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얘 똑같이 h 대 r의 비를 갖고 있지 않을까? 여기서 요 반지름이 뭐야? n분의 r이구나. 이렇게? 요게 n분의 2h니까 요 반지름은 n분의 2r이야 라고 되지 않을까? 이거예요. 첫 번째는 저 원기둥의 맨 위에 있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보면은 파이 r 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뭐가 되냐면 여기가 됩니다. n분의 r의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가 뭐예요? n분의 h야. 이렇게. 첫 번째 거. 원기둥. 두 번째 거. 이거 높이 똑같아. 반지름만 바뀌어. n분의 2r의 제곱 파이 곱하기 n분의 h.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를 쫙 갖고 k번째 건 뭐냐면은 n분의 kr의 h 곱하기 n분의 h고요. 관점만 잘 보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안 나와. 가끔 나와. 다시 쭉 가서 맨 마지막 거는 상합. 얘를 반지름으로 쓸 거 아니야, 그치? 맨 밑에 있는 거를. 그래서 얘는 n번째 거니까 n분의 nr 제곱 곱하기 n분의 h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얘를 연속적으로 쫙 더하는 부분합으로 표현했을 때는 시그마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n분의 kr의 전체 제곱 파이 곱하기 n분의 h 구나. 여기는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무한등분시키면 돼요. 그럼 여기는 얘에 대한 부피가 된다. 이거지, 그치? 요거 한번 결과치 만들어보자, 같이. 만들어봅시다. 선생님, 좋아요. K가 막 바뀌는 거니까. 그치? 근데 여기 n분의 막 R이라고 있는데 n분의 H가 있고 하니까 요거를, 예원아, 뭐를 변수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R. 아니. 왜 정신 차려야 돼? 아까 전에 X를 뭐로 잡고 이렇게 막 이렇게 했잖아, 그치? 여기는 X를 뭐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n분의 R, 그래? 그래? n분의 R을 잡습니다. 그렇지? n분의 R, KR이지? 얘를 X로 잡아볼까?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요 함수가 누가 되냐면은, 여기 있는 요만큼만 일단 함수 인정합시다. 그랬더니 얘는 인테그랄 부분합이 될 거고, 연속적인 거에 대한 합이 될 거고, 제가 누구냐면 X제곱 파이예요. 맞지?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n분의 R을 이래매. 그치? 야, H 잡아내. 니네가 한 거잖아. H 잡아내. 그리고 여기 R이 있어야지 그 X 값이 변함에 따라서 측정한 거 맞지? 그래서 R 막 곱하면 안 되니까 나눌 거야. 그래서 여기는 누가 있냐면 R분의 H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한 칸 가로에 대한 길이구나. 얘가 dx예요, dx. 그 처음 시작이 어디부터예요? 0부터? 맨 마지막 어디까지야? R까지입니다. 이걸 표현하면 쟤에 대한 부피랑 똑같다. 그래서 결과치를 만들어 놓고 쟤랑 똑같은지 확인한 다음에 그냥 다시 얘기할게요. R분의 H에다가 얘는 3분의 1 X 3승 파이에다가 R 넣고 0 넣고 빼는 거지. 0은 어차피 여기니까 R 넣었더니 결과가 R분의 H에다가 곱하기 3분의 1 R 3승
파이야. 그래서 얘 하나씩 약분해서 제곱됐지? 그 결과는 3분의 1 r제곱 h 파이가 됩니다. 결과 똑같지. 이렇게 봤는데 보고 나니까 요거네. 선생님 요것도 아까 전에 어떻게 했냐면 얘 사각형을 막 쪼개갖고 가로 세로 그치? 요거였지. 똑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무한등분했을 때 여긴 요 사각형과 여긴 요 사각형과 여긴 요 사각형을 막 더하는 과정을 얘를 가로라 하고 얘를 높이라 하고 넓이를 구했듯이 똑같습니다. 여긴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부피를 쪼갭니다. 어떻게? 슬라이스를 치는 거죠. 이렇게 쫙 치는 거야. 그럼 잘게 이렇게 치잖아? 그럼 얘가 진짜 조금 뭐 균형이 있겠지만 기울기 조금 있겠지만 원기둥이랑 거의 흡사한 모양이 나온다. 그게 이 표현이에요. 리미트 붙여서. 그렇지? 그러면은 그 도형을 연속적으로 쫙 더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 원기둥의 부피의 총합이 결국에는 얘가 되네. 결과는 똑같다.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럼 봐봐. 니네 이렇게 생긴 감자가 있어. 감자의 부피 구할 수 있니?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게? 그 슬라이스 친다고. 쫙 쳐요. 쫙 쳐. 그리고 단면적 곱하기 높이를 dx라고 놓고 걔 연달아 더하면 되지 않을까? K번째 딱 친 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 봐봐. 여기 분필이니까 두께가 좀 있겠지? 그치? 걔가 높이에요. 높이. 요거에 대한 넓이를 sk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맞지? 그럼 요거네. 인테그랄 sk에다가 dx를 연달아 쫙 더하면 돼. 어디부터?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뭐 a부터 b까지 얘를 쫙 더하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은 요거에 대한 부피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다시 갑니다. 니네가 아까 전에 뭐 예언해 보면서 저거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볼게요. 선생님 입장 좀 바꿔 다시 얘기합니다. 저걸로 할까? 이렇게. 뭐 그럼 똑같을 수 없겠지만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생긴 원기둥이 있다. 원기둥이 있다. 높이 일단 뭐 그다음 관심 없고요. 원기둥. 요 원의 반지름 길이가 뭐 6이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 6이야. 그리고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얘를 자른 거야. 이렇게 쫙 잘랐다. 그지. 잘랐지. 거기 반지름 6이야? 2지? 필요 없습니다. 난 이거 할 거야. 그건 니네가 풀 거니까. 이게 쫙 잘랐다 이거야. 쫙 잘랐다. 그럼 이렇게 생겼겠네. 쫙 가갖고 이렇게 생겼겠네. 그렇지? 그때 요 잘리고 요 부분에 부피를 구해볼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감자 슬라이스를 쫙 쳐갖고 걔를 다 더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은 요거는 저 단면적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구나. 그렇지? 슬라이스를 태우야 이렇게 칠까? 이렇게? 어떻게 슬라이스를 쳐야지 부피를 구할 수 있으니까 슬라이스를 이렇게 쳐 아니면 이렇게 쳐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쳐 이렇게? 는 표현이 가능한 걸로 하는 건데 여기는 얘는 슬라이스를 어떻게 치는 게 편하냐면은 요 직선과 수직하게 이렇게 슬라이스를 치는 게 편해요. 편해요. 봐봐 한번 해볼까? 연결합니다. 반지름 길이가 0이니까 요 길이는 일단 6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즉 일반적인 식을 표현하는 거고 x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해볼까? 그리고 요거는 밑면과 60도의 각을 이루면서 쳤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케이? 얘가 x만큼 떨어져 있다 라고 해볼까? 그럼 위에 있는 60도 그다고 필요 없고 x만큼 떨어져 있을 때 요 슬라이스 쳤을 때잖아. 요 길이가 필요해. 그치? 요 길이는 뭐예요? 나도 모르지. 그래서 구해야겠지? 반지름 길이가 6이라 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 그림이 너무 조그맣고 그런데 이렇게 구해보잖아?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6! 근데 요거는 뭐야? x 요거와 수직하게 슬라이스를 칠 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해보면 루트 얼마예요? 36 마이너스 x 제곱이야. 이렇게 됐지? 오케이. 근데
얘를 60도의 각을 이루면서 이렇게 쫙 슬라이스 쳤어요 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수직하게 잘랐을 때 생기는 요 단면적이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단면적의 요 각도가 60도가 된다 이거야. 이렇게 슬라이스 이렇게 치네. 감자 이렇게 친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럼 갑시다. 요게 뭐 몰라. 근데 요건데 비율이 1대 루트 3의 길이비를 가질 거여서 요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6 마이너스 x 제곱이라 되지 않을까? 그럼 슬라이스를 쳤을 때 요 단면적의 넓이가 누구냐면 단면적의 넓이가 노 곱하기 2분의 1이야. 그치? 그래서 단면적의 넓이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곱하기 36 마이너스 x 제곱이구나. 이렇게? 근데 요게 x 값이 요거잖아. x 값이 잘게 막 변해 나간다 이거예요. 그럼 요 넓이 그리고 요 넓이에다가 요 높이를 어떻게 했어요? dx라고 취급을 한다 했잖아. 슬라이스를 얇게 쳤을 때 요거를 x가 얼마일 때부터 처음 0일 때부터 6일 때까지 요거를 연달아 더해주면은 요 반토막짜리 부피가 나온다 이거야. 그리고 반대쪽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2배 줬을 때 결과가 얘에 대한 부피입니다. 어렵지? 좀 요게 막 화살표가 튀어나와 보이고 그러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입체적인 거. 입체적으로 보여? 보여? 갑니다. 어떻게 하고 거기 문제 풀 거 아니에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 y축이다. 여기다가 y는 루트 x라는 함수를 그릴 거예요. 난 쉬운 거 할 거야. 루트 x라는 함수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리고 얘를 임의의 점에서 x축에다 수렴을 쭉 내렸을 때 이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입체 도형을 만들 거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치? 요거를 x값이 0인데부터 시작해서 x값이 여기인 데까지 4인 데까지 요거에 대한 생기는 입체 도형의 부피를 한번 구해볼 거야. 그럼 여기선 되게 작겠지. 요만하겠지? 요만하겠지? 근데 점점 커지네.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부피는 얼마일까? 라고 하면 요게 여기서부터 x만큼 딱 떨어져 있을 때 가로 길이가 얼마예요? 가로 길이가 이겁니다. 얼마? 루트 x. 세로 길이가 얼마일까? 정사각형을 했잖아? 얼마? 루트 x. x만큼 떨어져 있을 때 얘에 대한 넓이가 얼마냐면은 x예요, x. 맞지? 요거를 연속적으로 쫙 더할 건데 아까처럼 어떻게 하는 거야? 기둥이라 생각하고 얘에 대한 사각 기둥의 부피를 구해보잖아? 그러면은 단면적의 넓이가 x니까 x 곱하기 높이가 누구냐면은 dx예요. 얘를 x값이 얼마인데부터 0인데부터 4인데까지 연달아 더하겠다. 얘가 요 생기는 부피다. 됐어?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곡선이 있습니다. y는 ln x 플러스 1이라는 곡선은 당연히 그릴 수 있고요. y는 ln x 플러스 1이라는 요 곡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와서 0,0을 지나겠구나. 원래 1,0이 정점인데 음의 방향을 1만큼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겠구나. 이거지, 그치? 이건데 요거는 y축 및 y는 1로 y는 1, 요 정도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볼까 요거예요. 물론 그냥 구해도 돼요. 얘 y 값이 1에 대한 x 값 구해서 요 넓이를 구한 다음에 얘만큼 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연습. 어떻게 하냐면 인테그랄 y 값이 0인데부터 1인데까지 가로가 뭐냐면은 dy야, dy. 높이가 얘에 대한 x좌표를 높이로 사용하겠지? 그래서 얘는 x 곱하기 dy를 구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여기는 x가 적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얘를 식을 정리해서 x를 y로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은 x 플러스 1이 에 y승이구나. 그럼 x가 에 y승 마이너스 1이랑 똑같겠구나 라고 해서 얘를 적분한, 표현이 이렇게 했지만 적분하는 방법은 0부터 1까지 누구 에 y승 마이너스 1을 y에 대해 적분하면은 얘에 대한 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다. 됐지? 됐어요. 끝. 앞으로 돌아옵니다. 전 단어로 갑니다. 전 단어 다 안 했잖아. 숙제는 유형 11번까지요. 전 단어 뭐 안 했잖아가 아니라 뭐 이거 내가 해야 돼? 유형 16번, 17번? 안 해. 유형 17, 유형 16, 17 안 해요. 그리고 18, 19는 같이 해보자. 볼까? 18번. 이거 뭐 의미가 없다. 그냥 적분하는 걸로, 연습하는 걸로 마무리 해보자. 1105번은 같이 와봅시다. 몇 개 그냥 같이 풀고 넘어갈게요. 막 되게 특별한 유형이나 개념이 있는 게 아니어서. x가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아요. 이 범위에서 봤을 때 여기는 어떤 fx 함수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초기값, 그렇지? 항상 생각하는 초기값 x까지 sin t 곱하기 1 플러스 2 코사인 t예요. dt다 이렇게 돼 있지? 얘에 대한 극대값을 구해볼까 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 초기값은 당연히 있고, 초기값은 누구냐면은 f0가 0이에요 라는 초기값은 당연히 있고요. 나는 극대값을 구할 거니까 얘 적분해서 표현하면 귀찮아. 도함수를 그냥 표현할 거야. 양변을 똑같이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f'x가 sin x, 이거 모르지는 않을 거지, 그치? 1 플러스 2 코사인 x입니다. 이렇게. 나는 얘에 대한 부호를 판단해서 언제 극대가 되는지만 찾을 거야. 그래서 나중에 적분하면 되잖아, 그치? 갑니다. 출발. 얘 부호 판단합시다. 0부터 파이까지 x가 쭉 가요. 사인은 너무 고맙네. 0부터 파이까지는 뭐야? 양수야. 그치? 그럼 1 마이너스 2배 코사인은 너네가 하기 쉬우라고 자꾸 이렇게 변형시켜 주는데 이만치 묶어내잖아. 그럼 이 사인 x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이니까 빼기 마이너스 코사인 x처럼 놓고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0하고 파이 사이에서 누굴 그려요? 코사인 그래프를 쫙 그려놓고 마이너스 코사인 그래프를 쫙 그려놓고 뭐랑 비교한다고? 2분의 1이랑 비교한다. 이렇게. 그럼 여기 있네. 몇 도? 3분의 2 파이가 교점이겠네. 그러면은 3분의 2 파이를 기준으로 2분의 1이 더 컸다가 양수였다가 마이너스 코사인이 더 커지니까 음수로 바뀌는구나.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3분의 2 파일 때 극대를 갖네. 이렇게 놓고 이야기하는 거지. 맞지? 그러면은 극대 값을 구해볼까? 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f 3분의 2 파이를 막 구합니다. 예원아, 0부터 3분의 2 파이까지 얘를 막 적분할 거잖아, 그치? 적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시환적분이지, 그지? 네. 도함수 곱해져 있네. 그래서 코사인 t를 x로 치환합니다. 이렇게 치환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sin t dt가 dx와 같아요. 정리. 얘는 인테그랄 0부터, 그치? 코사인 t가 0이 되는 때가 언제예요? 근데 이거는 코사인 t라는 걸 x로 치환하잖아, 그지? 어디서 본다고? 0하고 파이 사이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 똑같이?
그래서 얘는 0 될 때 얼마야? 2분의 파일 때부터. 지금 뭐 하는 건데? 뭐 하는 건데? t가 0일 때잖아. 야. 아니, 자꾸 속여, 선생님. t가 0일 때잖아. t가 0일 때. t가 0일 때 x값이 얼마예요? 1이지. 3분의 2 파일 때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여기는 얘는 x고, 얘랑 부호 바꿔서 dx야, dx. 그러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x dx로 적분하세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아, 조금만 이쁘게 다듬으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 2x 플러스 1을 적분하세요 라고 하면 얘에 대한 극대값이 나온다.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다시 뒤에 거. 저기 재밌는 거 있어요. 1109번 갑니다. 이로써 요것도 진도는 마무리. 1109번. 갑시다. x가 0보다 큽니다. x가 0보다 커요. 큰 데에서 fx 함수가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1까지 t 플러스 t분의 6이야. 요거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볼까? 어떻게 시작하지? 초이값? 초이값이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잘 봐봐. 초이값 있어요. 초이값 뭐야? 응? 초이값 봐봐. 여긴 얘는 기함수네? 얘도 기함수네. 초이값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f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 뭔지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적분하면 저 기함수니까 얼마나 차이야? 이것도 시작. 뭐 사용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하면 사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뭘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래. 0보다 큰 데에서. 그럼 구하러 가보자. 최소값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프 어떻게 먹었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생겨 먹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미분해요. 뭐 있어? f 프라임 x가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6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 x분의 6이야. 얘 부호 판정. 얘 속어. 그렇지? 나머지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통분해 x 곱하기 x 플러스 1로 통분합니다. 그럼 여기는 x가 곱해질 거니까 6x고요. 여기는 x 플러스 1 곱해질 거니까 마이너스 6 묶어서 x 플러스 1에다가 끝나지 않았지? 여기 1은 살아있잖아. 했더니 뭐야? 플러스 x 곱하기 x 플러스 1이다. 지금 뭐하러 왔냐면 부호만 판정하면 되거든. 그치? 갑니다. 정리. 프라임 함수가 요거예요. 예원아, 근데 x 곱하기 x 플러스 1은 x가 0보다 큰 데에서 부호가 뭐니? 플러스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6x랑 6x랑 소거 됐고요. 마이너스 6 있지, 그치? 그럼 분자가 누구냐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생겼네. 맞지? 그럼 쟤는 얘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될 건데 얘에 대한 근이 마이너스 3이랑 2라고 이렇게 두 개가 있겠네. 근이. 아래로 볼록 이차함수인데 마이너스 3이랑 2일 때 부호가 바뀌어요. 근데 나는 0보다 큰 데에서 볼 거니까 이 이전에는 음수였다가 이 이후엔 양수니까 2일 때 뭘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 극소값이겠지, 그치? 어쨌든 최소값을 갖는다. 0보다 큰 데에서는. 그러면 여기는 fx 함수는 x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치가 최소값이에요.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t 플러스 t분의 6을 적분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 그치? 그게 적분할 수 있잖아, 예언아. 2분의 1 t제곱 얘는 해줘. 에다가 3 넣고 2 넣고 빼면은 얘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쉽지.